안녕하세요. 뜨는 뉴스입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 일반 시민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감수해야 했지요. 그래서 한국의 외교부는 애초에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수출 소재의 보안적 측면에서 일본이 수정을 요구한 항목을 충실히 따라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출 규제 철회를 종용했지요. 즉, 1년 동안 되도 않는 니들 트집 다 수용해서 말 들어줬으니까 이제 그만 수출 규제 풀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규제 당시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임시 중단했던 WTO 제소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건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적 문제나 보안상의 문제가 아닌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서 정치적인 이유로 규제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은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결국 배상을 하지 않아 압류되었던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겠다고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R의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공시송달 2개월 뒤인 오는 8월 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4일 0시가 지나면 일본 제철의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문의 송달 효력이 발생, 현재 한국 법원에 압류돼 있는 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 19만 4,794주에 대한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로써 강제징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혀 양보할 부분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였고 모태기 도시미스 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징용공 판결은 한일 정부로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기인한 아집임을 한국 국민들은 다 아는데 문제는 저들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학교 수업의 정규 과정에서 역사 과목을 빼는 등 그들에게 불리한 과거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우경화되어 가고 있지요. 바로 이 점이 일본의 피해를 입은 아시아 주변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본에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 역사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을 바랄 뿐이죠. 이 점이 선결된다면 나머진 일본이 잘 알아서 하겠지요. 일본이 진정한 의미로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 뜨는 뉴스였습니다.